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좀 더 심화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선생님이 올려놨고요. 이 내용들을 한 복습 겸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한번 다 필기했던 것들,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5가지 결합자들 있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를 붙여서 P이면 Q라 읽고 지도표와 같이 동치의 명제로 정의하죠. 그래서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P이면 Q이다와 P이고 not Q가의 부정을 취한 것은 같은 명제인 거죠. 실제로 P이고 not Q를 딱 취한 다음에 not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P이면 Q의 진리값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규칙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각자 읽어보시는 걸로. 선생님 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또 텍스트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는 거랑 다를 수가 있죠. 조건 제시법도 이야기했었고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했었고요. 집합 표현하고 이제 분고등학교 유한집합 무한집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기호 같은 집합 부분 집합 모든 원소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진부분 집합 포함관계 나타내 보면 풀이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기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정기호로서 나타내봐라 했죠. 그래서 천천히 이미의 이거에 대해서 부정이니까 존재로 바뀌고 P이면 Q에다의 부정이고 P이고 not Q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X가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했죠. 서로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요 설명 쭉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다른 증명도 해놨고 공집합이 가정이 false라서 항상 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쌤이 정리를 그냥 타이핑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 삼각 키우기 문제였죠. 이 표시였잖아요. 178쪽 생각 키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서랑 또 좀 더 심화보 중에서 멱집합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 예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개수는 이렇다. 그런 의미에서 2의 n 승계로 쓰기도 한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부분집합, 원소 나타내보고 이런 거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 합집합, 이거 또는이라는 기호라 했죠. 그래서 명제가 먼저 나오고 논리 먼저 이야기하고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쌤 나름대로 이제 교과서를 재배치해서 좀 구성을 달리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칙들 쌤 필기해줬죠. 항등, 역등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 교과서인데 법칙 한 번에 정리했고 증명을 생략하는데 요 부분만 보시면 되고 차집합, 여집합 정의했고 전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시, 증명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때 전체 집합 U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집합에는 그 자신의 집합이 원소일 수 있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 개수가 10개 이상인 모든 집합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거죠. S라는 것은 집합이고 N이라는 것은 우리 number of S라고 해서 집합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무한집합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 이상인 원소들의 개수를 갖는 그런 집합들을 전부 다 갖고 온 집합.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은 10개 이상의 원소를 가진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R 자신 역시도 당연히 10개 이상이 되니까 그 집합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R 자신도 당연히 그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R이란 집합 자체가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선생님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집합에는 그 자신의 집합이 원소가 일반적으로 아니죠. 예를 들어 S는 사람으로 정의하면 당연히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집합이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원소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참 거짓을 논하고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자라는 건데 The Barber Paradox 이발사 역설이라고 이거 전래동화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다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사 자신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발사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깎아주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래가 나와서. 모든 마을 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는데 자기 자신을 깎지 않는다 했는데 이발사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는 사람이 돼버리죠. 근데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뭐 약간 지금 이상한 소리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는다면 그걸 깎아줘야 될 마을 사람들 집합에 속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어느 쪽이든 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폴 하모스라는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이 존재할까? 이야기거든요. 근데 폴 하모스는 그런 거 담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셀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집합을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셜의 전체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이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닌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아까 전에 우리 이발사 역설처럼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는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닌 이라는 게 요거랑 같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그 자신이 원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원소가 되는 경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집합의 원소는 아닌 그런 모든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R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S라는 집합의 원소는 아닌 그러한 S를 다 모아온 집합을 R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발사 역사라고 비슷하죠, 지금. 그럼 이제 R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R의 원소라면 이제 R의 입장입니다. R의 정의가 R의 원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R의 조건을 만족했다는 얘기죠. R이 이 집합에서의 조건. 그래서 R은 R의 원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R의 원소라 했더니 R의 원소가 아니다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R은 R의 원소가 아닙니다. R은 R의 원소가 아닌데 다시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집합 R의 정의를 또 만족해버려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R은 또 R 자신의 집합의 원소가 돼버렸죠. 이 조건을 만족해버렸으니까. 그래서 R은 R의 원소를 또 만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R의 원소가 아니고 또 R의 원소가 돼버리니까 이게 또 모순이 또 일어나요. 따라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모순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러셀의 역설의 그 증명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건데 뭐 참고로 좀 필기를 해두시면 좋죠. 이 교과서. 뭐 집합 자리 빈 부분 있죠. 뭐 저쪽에 뒤쪽에 뭐 211쪽이나 이런 데다가 좀 잠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합 AB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도 우리 다 필기해 줬고 증명도 쌤 여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기 다 됐었던 거고 우리가 이야기도 다 됐던 건데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거고 이것도 쌤이 이거 생각 키우기 할 때 강조했었죠. 그래서 부정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데 어떤 원소 이 모순이다. 부정하면 부정해서 다 하는 거죠. 이게 귀루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죠? 귀루법이라는 게 부정을 했을 때 한 번 더 보죠. 지금 이 가는 방향은 P이면 Q이다 증명인데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P이고 not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제에 적용을 시키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고 A가 B의 여집합은 아니다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막 하는 거예요. 뚝뚝뚝 진행을 해서 어떤 명제 R이란 게 나오고 어떤 명제 not R이란 게 나와서 동시에 만족해가지고 얘가 T든 F든 T든 무조건 어떻게 되죠? false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contradiction. 이렇게 쌤 번개 표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false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전체 명제가 지금 false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가는 방향은 전부 다 지금 true가 된 거고, 결국은 이 명제가, 이 가정이 지금 멀 때 false고 가는 방향이 true가 된다는 얘기는 가정이 true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false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얘가 false가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부정한 명제가 false가 됐다는 얘기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not 한 게 false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 있는 게 그에 따라서 true가 된다. 이게 이제 귀룹법 원리죠. 전체 명제를 부정해서 쭉 진행했더니 어떤 false 상황, 모순이 나왔다. 라는 것은 원명제가 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P 교집합 B가 공집합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거 줄거야 되겠네요.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잠깐 이거 검은색으로 쓸까요? 여러분 안에 파일은 보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화살표가 여기로 올라간 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역집합에 여기로 올라가 버렸네요. 선생님 편집하면서.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타 수정하시면 되고, 따라서 어떤 원소 x0가 존재해서 여기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돼야겠죠. 이것도 속하지 않는다. 이므로 정의로부터 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x0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만족하는데 얘가 공집합이에요. 모순이죠. 그렇게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났다는 것은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공집합이라서. 그래서 모순.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지금 그 R이라는 겁니다. R, not R. 동시에 만족해서 모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록법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부정 명제가 진행했더니 false가 됐다는 얘기. 드모르간 정리.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논증 공부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으로부터 타당한 논증을 구별하는 데 쓰이는 원리와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논리 공부의 목적은 논증의 증명이 각 단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되어 있다. 논리는 전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명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학의 모든 증명, 논리 같은 것은 결국 명제가 제일 기본이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 중 어느 한 경우이되 동시에 양쪽은 아닌 서술을 명제라고, 사실 원래 이제 명제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랑 좀 다르죠. 그래서 주어진 어느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고 파고들 필요는 없겠지만 명제라면 참 거짓 중 꼭 어느 한쪽이어야 하면 분명히 가릴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경우가 있고 결론 내릴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 예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섯 결합자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and 이거 다 true, false 테이블로 필기해줬습니다. 둘 다 동시에 t일 때만 t였다 했죠. 하늘은 푸르고 정혜미는 붓다.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진리표 작성해라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TTFF, TFTF에서 not 취해서 쫙 쓰고 not 취해서 쫙 쓰고 and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T, 이때만 T고 쫙.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얘 반대로 팍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요 not이 있으면 not을 먼저 쓰고 and는 나중에 하겠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게 좀 더 강력하다. not이 먼저 엮인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요게 더 먼저 우리 연산에서 곱하기 연산하고 더하기 연산이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일상어에서 또는을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 나는 학석사하기 또는 박사하기를 받는다 해서, 그러니까 일상어랑 논리어가 이제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이제 합성 또는에 대한 합성 문제죠. 이건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 T가 되어도 다 T가 된다 했어요. 논리 합이라고 읽고, 이야기 다 보면 쭉쭉 이해될 겁니다. 쌤 이렇게 3개짜리 기호는 논리적으로 동치일 때 썼다는 얘기고, 아까 전에 이 진리표가 실제로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교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P over Q랑 동일하거든요. P over Q랑 실제로는 똑같아요. P over Q는 TF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논리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이 증명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얘는 진리표가 지금 같았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 두 명제는 동치다. 그래서 이렇듯 논리에 관한 두 동치의 명제는 후자보다는 간단한 전자 요거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 그래서 임의 명제 PQ 사이에 조건부를 붙여서 요거를 쓴 거를 P 이면 Q에다 읽고 정의 이렇게 한다 했고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필요 충분에 대한 진리표도 있습니다. 요거를 동시에 AND로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TT일 때 T고, 이거는 F겠죠? 이것도 F일 거고, TT일 때 동시에 만족한다. 이게 두 개 동시에 왔다 갔다 TT일 때는 T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계를 보고. 모든 논리적 가능성 등에서 항상 참인 것을 항진 명제라고 합니다. 단수 명제, 합성 명제, PQ에 대한 조건이 항진일 때 이걸 함의라고 하고 두 줄로 끊는다 했죠. 함의입니다.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항진인가 물어봤죠. 이거 not하고 취합하면 이 t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항진 명제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증명의 뜻인데요. 논리의 명제 중 참인 것을 명제 중에서 참인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 타당성의 여부를 밝히는 그 과정을 이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명제 PQ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는데 요거는 전부 다 진리표로 증명이 됩니다. 1, 2는 생략하고 3만 증명해보자. 각 단계 순서에 맞게 TF를 매기고 진리값을 적어보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3번 요거 논리합의 3단 문법인데 P 또는 Q이고 not P이면 Q일 수밖에 없다. 이게 증명할 때 우리 많이 쓰거든요. P 또는 Q이고 P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Q일 수밖에 없다를 우리가 보일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정말 참인지 항진이 되는지 두 줄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합에 대해서 TTFF, TFTF 주고 합에 대한 논리 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기호를 잡아주고요. 그다음 P에 대한 not P를 여기다 쫙 적었죠. 그다음에 그럼 요 명제 그러니까 2번 돼 있는 거 있죠. 얘랑 얘 2번 돼 있는 것을 서로 교로 이렇게 살펴보면 둘 다 동시에 true가 돼야 되니까 TT일 때만 T고 나머지 false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Q는 TF를 그대로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게 이면에 대해서 지금 true가 되려면 F일 땐 전부 다 true죠. 가정이 false니까 지금 이게 최종판이거든요. 얘는 지금 Q에 대한 진리값이니까 그죠?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얘는 TT인데 이게 T라서 이 경우도 true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true가 되고 항진명제가 되고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합의 3단 문법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Q가 항진일 때 동치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정의 3을 감안할 때 이거와 이거는 같은 뜻이므로 우리는 편에 따라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그래서 쌤도 이거를 번갈아 가며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 1부터 정리 7까지 이런 이제 증명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할 때마다 진리표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단순 명제가 3개, PQR만 있어도 2의 3승계의 진리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5개 정도 되면 복잡한 명제의 증명을 할 때는 진리표를 막 32개, 막 64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찾기에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정해놓으면 이렇게 빠르게 탁탁탁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7개의 기본 정리가 이렇게 있다고. 이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교환법칙 된다라는 거. P이고 Q랑 Q이고 P는 같다. P 또는 Q와 Q 또는 P가 같다. 몇 등 법칙 했죠. P이고 P는 P랑 같다. 당연하죠. 흡수되겠죠. 대우법칙 이건 지금 했죠. not P는 P가 된다. 이것도 우리 당연하잖아요. 정리이고 뭐 생략 한데 4번만 해보겠다 해서 쌤 해줬어요. 수업 시간에. 드모르간도 수업 시간 했죠. 합니다. 뭐 안 했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안 했으면 이거 필기 좀 해놓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분배 법칙인데 이것도 전부 다 진리표로 하는 거죠. 추이 법칙 같은 경우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이거 중간에 거 생략해가지고 P이면 R이다. 이거 논리합 같은 거죠. 이런 걸 추이적 관계다 하는데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다. 이거는 지금 true인지 false인지 모르니까 이게 항상 항진이 true든 false든 관계없는지 살펴보자 해서 어이구야 PQR이면 이제 총 8개 나오죠. TTTT, FFFF, TT, FF, TT, FF 주고 R은 TF, TF, TF 이렇게 줘가지고 이면에 대한 진리값 쫙 이면에 대한 진리값 쫙 두 번째 해놓고 이 두 개를 AND로 엮여서 쫙 그 다음에 P면 R, P 짝, R 짝 쓰고 잠깐 방송이 지금 듣기 평가가 섞여다 보니까 조금 멈췄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 Q이면 R이다를 먼저 논리를 쓰고 AND로 엮은 거랑 실제로 P하고 R만 진리값을 다 들고 와서 이면에 대한 합성 명제를 진리를 주면 실제로 그 값이 T 지금 볼까요? 갖다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과가 좌변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우변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과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확인하려고 보니까 가정 false일 때는 전부 다 true입니다. true. 가정 false일 때 true고 그 다음에 t일 때 t죠. t니까 t죠. t니까 t고 t니까 t입니다. 그래서 항상 t가 돼서 이렇게 두 줄로 끌 수 있다는 얘기고 항진 명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여도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아니, 사람은 죽는다.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죽으면 사람이다. 뭐지 이게? 뭐 어쨌든 있죠 그거. 3단 논법.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하고요. 5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다 진리표로 할 수 있고 긍정식 3단 논법. 보시면 그냥 이해되시나요? P이면 Q인데 Q이고 P라고 가정을 하면 Q일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P이면 Q인데 나 Q이면 나 P일 수밖에 없다. 기류법. P이면 Q이라는 P이고 not Q를 했을 때 어떤 명제 R과 어떤 not R이라는 게 동시에 성립해서 모순이 나왔을 때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지금 진리값 나타났고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진에 대한 모순율에 대한 이야기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정리치까지 지금 1, 6, 5, 4, 3, 2, 1 이렇게 이제 총 7개 총 세부적으로 보면 17개인가 16개인가 있습니다. 17개입니까? 이렇게 요약해는 17개 법칙은 증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우 얘를 증명하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걸로 해도 되는데 P면 Q이라는 것은 P이고 not Q의 부정이랑 똑같다 정의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그 우리가 드모르간을 교환 법칙이었습니까? 먼저 교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중부정을 사용해가지고 하여튼 앞에 있던 정리만 다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뭐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죠. 진리표로 바로 되는데 이제 이런 식도 다 가능한 거예요. 논리합의 3단 논법도 앞에 있는 그 명제들만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줄법칙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고 예제 4번 얘를 증명하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P이면 R 지금 이게 어떤 뜻이냐면 P이면 R 혹은 Q이면 S는 P이고 Q이면 R 또는 S이다를 증명해라는 거거든요. 이 진리집합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월에 대해서 P면 Q의 정의대로 딱딱 썼고 이제 드모르간 쓰고 그 다음에 뭐 교환 결합 쓰고 이중부정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거 보면 요게 이제 그 이야기죠. 예제 4번 이런 거 보면 이제 P, Q, R, S 4개가 있으니까 무려 16개에 대한 벅찬 작업을 거쳐야 되죠. 트루스 테이블로 TF, TF, TT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5가정만 해서 바로 증명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때마다 진리표를 이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칙을 좀 정확하게 배우면. 이게 이제 원래의 증명의 의미죠. 그래서 논리학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논증을 검증하는 일인데, 논증이란 가정 또는 전제로 불리는 명제로부터 결론을 불리는 명제로 논리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그게 이제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강수가 의학 공부를 한다면 부유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술 공부를 한다면 멋진 생애를 보낼 것이다. 부유한 생활 또는 멋진 생활, 이런 식으로 쌤이 만들어 놨는데, 얘를 가정과 결론을 나타내가지고, 따라서 강수는 이걸 증명해봐라 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부멋 낭비낭예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형태를 이렇게 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쌤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32개나 행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7개의 정리를 방금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한용쌤도 한번 넣어봤고 황창욱쌤도 한번 넣어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동성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한정규칙 우리 한번 다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부정규칙 한번 적었죠? 강다니엘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우리 뭐 제일 첫 시간에 뭐 원론에 대한 이야기 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체계를 구성하려면 공리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누구나 자명하게 직관적으로 참여를 받아들이는 어떤 성질 같은 게 우리 10계명 하면서 옛날 당시 10계명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실수도 지금 10계명을 만든 거죠. 좌분배, 우분배 나눠가지고 그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결교항력, 덧셈에 대해서 결교항력, 그다음 분배, 좌분배, 우분배에서 10법칙만 가지고 이런 정리들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것, 정리들 유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보시면 0하고 1은 유일하다라는 건데 A 더하기 B 임의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A를 만족하면 B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항등원은 하나밖에 없다. 덧셈 세개 항등원은 0이다. 그래서 그걸 0이라 칭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A, B를 R이라고 A 더하기 B를 A라고 하자. 가정까지는 딱 그대로죠. 이걸 두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B가 0이다를 보이는 과정, 일련의 이런 연역적인 과정이죠. 공리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공리 4에 의하면 볼까요? 이렇게 지금 여건이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A가 존재하고 양변에 얘를 더해주면 이제 뭐 결합, 분배, 결합, 교환 이런 거 적절히 써가지고 날려주고 우리 잘 아는 계산 있죠? 실수공리 1, 4, 3을 순서대로 이용하면 좌변은 이렇게 쭉 나가서 B가 된다고. 그래서 우변은 또 4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B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리만 사용해서 쭉쭉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증명이란 거예요. 원래 증명 의미를 보여주려고 굳이 그나마 좀 여러분들 쉬운 내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도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임의의 AB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마마는 뻘이 된다. 이런 것들도. 그죠? 다 이제 이렇게 공리만 가지고 사실 증명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수학적 재미인데, 뭐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분배법칙 쓰고, 천천히 시간 낼 때, 뭐, 수학책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증명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 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당연한데 이게 벡터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행렬 혹은 함수 이런 걸로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손쉽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역시나 이런 법칙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아까 전에는 등호에 대한 실수 등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부등호에 대한 이야기도 공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순서 공리인데 부등식 우리 절대부등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니까 요거를 교과서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세요. 실수의 순서 공리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씩 할 테니까 이 실수 전체 집합을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두 줄로 긋죠. 그래서 R 곱하기 R에서 정의된 관계는 순서 공리를 만족한다. 이 릴레이션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조금 빼더라도
ABR에 대해서 다음 중 하나만 성립한다. 실수의 3분법이라고 합니다.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임의의 AB에 대해서 양이면 합에 대해서도 양이다. 양 더하기 양은 양이다. 양 곱하기 양은 양이다는 법칙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 A보다 크면 어떤 C를 임의의 C에 대해서 더하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이 세 개만 가지고 이제 모든 부등식 성질을 다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니까 교과서에 좀 적어 놓으세요. 206쪽에 절대 부등식의 증명에 자주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있죠. 이 부분 왼쪽 위에다가 공리 3개 1, 2, 3 가로 있는 거 적어 보시고요. 정의 A 빼기 B가 빼기는 그 위에서 실수해서 정의했죠. A 더하기 B의 여건이었으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B인 거죠. 얘가 양일 때 A는 B보다 크다 혹은 B는 A보다 작다라고 하고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의 의미가 원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는 것도 요거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양일 때는 양이 실수라고 음일 때는 음이 음수라 한다. 그래서 이 이제 정의만 가지고 이제 정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가 양이면 마이너스 A는 음이고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A가 음이면 마이너스 A는 양수다. A를 양수로 하자. A를 양이라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면 순서공리 3 양변에 어떤 수든 더하면 부등호 그대로 성립하니까 3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까 위에 실수공리에서 덧셈 3개의 역원에 의해서 얘는 0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이면 마이너스 A는 지금 이게 음수의 의미죠. 정의잖아요. 맞죠? 정의죠. 그래서 음수가 된다. 라고. 나머지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정리 있죠, 이거? 요것도 지금 교과서에는 뭐 몇 개 없잖아요. 요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리삼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중요 성질이니까 적어 보시고, 요것만 가지고, 실수, 순서공리나 정의만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요것만 하죠. 복습했고 요것만 유도하는 걸로. 그래서 뭐 다 유도할 것도 없고 몇 개만 해볼까.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그것에 있는 게 없나. 뭐 5번 같은 거 우리 유명하죠. 2면 2분의 1이 양수고 100이면 100분의 1도 양수고 이런 거 법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많이 쓰이잖아요. 5번 한번 보면 A가 양이라고 했어요. 가정. 그럼 0은 아니란 실수 3부법 때문에 0은 아닌 탓에 A분의 1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0은 아니니까 곱셈 3개의 역원인 거죠. 그래서 예제 1번과 정리 4에 의하면 이 제곱을 하게 되면 양을 만족한다고. 예제 정리 4에서 하면 어디고. 이건 이미 증명됐으니까 제곱은 양이다. 그건 증명됐고 여기 있죠. 참고하시고 3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라 해도 안 읽어보더라고. 읽어보세요 그래도. 1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1이 양의 모순이므로 얘를 만족한다. 순서공리에서 얘가 성립한다. 근데 이거 읽어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천천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는 조밀하다라는 건데 5번. 오늘 왜 이렇게 타이핑이 잘 안되죠? 실수의 조밀성. 이미 AB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실수 2개가 이렇게 순서가 있다면 그 사이에 더 작은 실수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더하기 A 더하기 B를 잡아가지고 A 더하기 B, B 더하기 B를 잡습니다. 그래서 2A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너무 자연스럽고 1이 양보다 크니까 2는 0보다 크고 2분의 1이 양보다 크니까 이거 때문이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데 즉 이렇게 테이크를 할 수 있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내분하고 똑같죠. 1대1로 내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양의 실수라도 더 작은 양의 실수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의존한 그런 작은 수를 잡아야 되는 거죠. 2면 2면 1, 2분의 1이면 4분의 1, 100분의 1이면 200분의 1 이렇게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따름 정리로 이제 5번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제인데 이거 여러분 부등식 할 때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 예로 생각하자는 거죠. 예로 1, 3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 1분의 1 해보고 얘가 더 크네. 그럼 이런 같다.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참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법칙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작년에 해보니까 신기해하긴 하는데 어려워해서 하여튼 실수 그 다음에 부등식 이 부분 쌤이 자료 올려놨으니까 프린트까지는 프린트 가능하신 학생들은 해서 보면 좋고 안 되면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증명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들어갈 테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분 남았죠? 36분? 남은 시간 천천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